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여러분? 최근 주식장이 이제 좀 약간 급변하고 있어요. 왜냐?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을 좀 공유 드리자면 제 SNS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종목을 매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리던 에코프로라서 여기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에코프로 물량을 절반 매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때는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여기 삼중천정 찍을 때 제가 영상으로 에코프로는 여기서 더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을 보일 때 샀었죠. 눌리면서 사고 이번에 최고점까지 상승하는 걸 봤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를 매도했어요. 아직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매도는 좀 지켜볼 예정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MSCI 편입 시점에 맞추어서 매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고점 신호 중에 두 가지가 없어진 거죠. 그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됐으니 이 기계적인 물량들이 들어올 거다 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럼 에코프로 주가가 속등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MSCI 편입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을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던 그 포인트고 그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건 예전에 ETF 관련 설명드릴 때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MSCI 편입 시점이 되면 이 재료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에코프로라는 그 종목의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절반을 매도했고 이제 말씀드렸던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이나 이런 이슈들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황을 좀 공유 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기획 기사입니다. 모건스탠리 공매도 함정 판나 포스코홀딩스 개미의 합리적 의심이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가 나오면 이 기사는 뭐 어떠한 개인이 선의로 쓴 기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사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맹신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기사의 의도가 뭘까입니다. 이건 어차피 미디어라는 거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왜냐?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나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뜨면 다들 보고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눌 거란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할 거란 말입니다. 자, 요렇게 일련의 과정으로 흘러가는 게 언론이란 거예요. 대중들의 움직임을 약간 좌지우지하는 프로파간다 같은 거죠. 그러면 이 기사를 썼을 때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아,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인셉션 같은 거죠. 이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자라나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자, 개인 투자자들은 8월 1일에서 10일까지 주식 85만 9,085주를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개미들이 포스코홀딩스에 전력 투구를 하는 이유는 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라고 하죠. 이거 기사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현자님들. 잠깐만요. 기사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자, 기사인데요. 이게 하나씩 곱씹어 보시죠. 자, 모건스탠리 공매도 함정 판나라고 하면서 쭉 해요. 더 스쿠프의 심층 취재 추적이랍니다. 이게 2회차예요. 개미의 반격, 공매도의 함정이라는데요. 자, 공매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등급을 하향시킨 게 공매도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등급 하향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주 없었을 뿐이지. 근데 이건 공매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라고 하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는 이게 동의가 됩니다. 일단 제가 포스코홀딩스는 손대지 않았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손대지 않았고 제가 예전에 상승할 때 조금 매도한 건 있죠. 자, 보시면 에코프로고 포스코홀딩스를 들어가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냐 하면 주봉으로 봐야 되나? 주봉. 이게 매수 마크가 안 뜨네. 잠깐만요. 뒤로 가볼까? 이게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네요.
제가 여기 상승할 때 일단 일부 물량을 매도했어요.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대부분을 아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이렇게 크게 했죠. 네, 사실 얘는 제가 꽤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꽤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매수 물량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눌림 보일 때 계속 샀죠. 최저점에서 사진 못했고요. 눌림 보일 때 계속 샀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주력입니다. 지금 저는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렇게 됐죠. 에코프로의 물량이 줄었으니까.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볼게요.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냉정하게 보니까요. 일단 그거를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포스코홀딩스의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같은 주주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서머리를 보면, 자, 모건 스탠리와 개인 투자자들의 논리 싸움을 살펴봤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기사는 공매도입니다라고 일단 프레임을 씌우는 목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신사업 고평가론에만 치중돼 그 철강 사업의 가치는 배제했다. 뭐 기업 가치가 잘못됐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들은 그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게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뭐 제 주장도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을 유인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허술한 근거의 주장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쭉 보시면 뭐 많이 매수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구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긴 건. 근데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다들? 아니면 그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했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뭐 긍정적인 모멘텀 때문이세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보니까 이런저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데 물리게 되면 이 종목이 빠삭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리고 나서 손해 구간에 들어가면 이 종목에 되게 빠삭하게 파악하는 전문가가 돼요. 진짜 그렇게 파악하고 샀어야 되는데 약간 거꾸로 된 거죠. 일단 그래서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거나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아, 공매도 때문이구나. 모건 스탠리 애들 때문이구나. 뭐 이러고 있는 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됐다. 그래서 뭐 이건 개인 투자자의 추측쯤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예, 약간 이게 너무 주관이 많이 들어가요. 기사에 보면 뭐 어차피 다 그 뉴스는 주관입니다. 주관. 뉴스는 팩트다라는 이상한 또 프레임이 있는데 뉴스는 주관이에요. 주관. 그거 어떻게 팩트입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한 주관이죠. 자, 이 공매도 포지션에 진입한 정황은 쉽게 찾을 수 있다. 2차 전지 양극재로 만드는 에코프로 BM이 대표적 사례다. 에코프로 BM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모건 스탠리가 에코프로에 공매도를 해서 실패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 모건 스탠리 에코프로 BM의 공매도인데 뭐 이렇게 공매도 베팅 사실상 실패했다. 뭐 차익 실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BM이라는 사례를 도입하는 이유도 굉장히 그 자명한 거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 에코프로 BM의 투자 등급도 낮추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랑 개미랑 지금 싸우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에서.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쌓이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니 고의적으로 투자 하향 의견을 낸 건 아니냐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약간 도덕적인 그냥 지탄 또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대부분이 다 뜬 얘기예요. 개미들을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에 따가운 시선을 보낼 거다. 이미 에코프로 BM이라는 전례가 있으니 자, 이게 에코프로 BM이랑 이제 동기화 시키는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에코프로 BM을 가서 봐. 어떻게 됐는지 라는 겁니다. 문제적 예언 이후 뭐 13일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떨어졌어요. 상승 가도로 멈췄다. 언뜻 모건 스탠리의 승기가 기우는 듯 하지만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자체가 이 기사의 스탠스가 어딘지 아시겠죠? 이 기사의 스탠스는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의 비중을 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불러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 세력이 낸 기사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을 혼쭐 내려는 반대 공매도 세력이겠죠. 안티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물량을 들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세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개미들이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요. 예, 뭐 익명을 원하는 투자 전문가 이런 거 있죠. 예, 뭐 이런 건 진짜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근거가 없잖아요. 예. 일단 공매도 세력은 손절 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들은 매수세로 대응한 것이 주가를 떠받쳤다고 본다. 그간의 전례와 달리 공매도 세력과 개인 간 시속 게임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참고라고 해서 8월 들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가 제시했던 목표가 13만원보단 여전히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약간 뜬금없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바라보면 공매도를 작살내려고 했던 개미들이 당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코프로비엠 가면, 자, 저는 에코프로비엠 들고 있지 않아. 계속 단기 트레이딩 했습니다. 하락할 때 눌렸을 때 상승할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자,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졌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뭐야, 에코프로비엠 이 공매도 세력이 이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타이밍에 보면. 맞죠? 자, 그러고 이 기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에코프로비엠이랑 동기화시키고 있는데 잠깐만, 지금 공매도 세력이 이기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격전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로 옮겨졌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게. 자,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1조 170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원래 셀트리온이었는데 옮겼죠. 예. 개미들은 8월 1일, 10일 열흘 동안 포스코홀딩 주식 5,242억 원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에 불씨를 댕기고 있다. 예, 굉장히 주관적이죠. 예. 지금 순매수한 건 팩트. 근데 주가 상승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라고 주관이 들어가죠. 예, 이게 주가 상승에 불씨를 당기는 걸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매도 세력과 개미들의 2라운드는 어느 쪽으로 승리가 돌아갈까? 여기저기 공매도의 흔적을 남겨온 모건 스탠리의 예측이 이번엔 맞아떨어질까? 여기저기 공매도의 흔적을 남겨온 모건 스탠리. 되게 수사가 많죠. 자, 윤종이 더 스쿠프 기자님께서 쓴 거는 일단은 개인의 주관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주관이라고 하면 아마 물량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외국인 기관 쪽이고 공매도 세력과 싸우고 있는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개미들의 그런 동학 개미 운동처럼 그런 게 좀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었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던 포인트잖아요. 저 기사랑 일치합니다. 공매도 잔고는 엄청나게 쌓여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급등하기 직전의 흐름이랑 똑같아요. 예, 정말 똑같습니다. 여기서 매수세가 폭발해버리면 이 공매도 잔고를 상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라도 요 물량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등하겠죠. 그러면 이때 파는 애들은 별로 없고 사는 애들만 많아지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거래 대금으로도 폭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예, 파는 애들이 없잖아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비엠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공매도 잔고 쭉 줄어들면서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는 지지부진하죠. 조금씩 늘면서 지지부진합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오면 공매도 잔고가 더 상환이 되겠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는 똑같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상승했고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죠. 다시 포스코홀딩스로 돌아가 볼까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어떻죠? 공매도 잔고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공매도 잔고가 해소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에코프로비엠의 물량을 줄였고 포스코홀딩스는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름이 홀딩스라고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매도 잔고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기획기사를 봤을 때 현재는 공매도 세력들이 숏 스퀴즈, 숏 커버링이 발생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만약에 저 기사가 통한다면 포스코홀딩스는 급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고점 신호 리캡입니다. MSCI 지수 편입됐죠. 자,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이루어졌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하나 남았습니다.